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 증시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와 유튜버들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고 AI 버블로 인해 상승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 미국 증시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며 강하게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었고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가 되자 역시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지만 파월이 6월에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증시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0.69% 하락해 31.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스윙 계좌에서는 TMF와 SQQQ를 보유하고 단기적으로 채권 롱, 주식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과 신규 채권 발행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TMF를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최근 흐름이 상당히 강해 조정이 그리 깊게 나올 것 같지 않아 나스닥 100 기준으로 13,6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SQQQ를 분할 매도하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목요일까지 순탄하게 흘러가던 부채 한도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문제와 연계된 정부 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양측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19일에 실무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0억 간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면서 잠시 협상을 멈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지난주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때부터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월가 기관 세력들은 부채 한도 이슈로 증시에 조정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뻔한 레파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너무 당연한 흐름이고 역시나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민주당은 이미 예산 삭감에 어느 정도 동의했으나 공화당 측에서 더 많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약값, 보험, 부자세 세금 수익 관련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고 공화당에 조정된 제안을 보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바이든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직접 협상을 이어갈 것이며 디폴트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부채 한도에 관해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 나오겠지만 빠르면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소식 이외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통화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실리콘밸리 붕괴 등 미 지역은행 위기 여파로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그만큼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 기업 대출의 핵심인 지역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터라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금융안정 정책이 은행 부문 여건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은행들이 이 과정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모두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의 정책금리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예상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물론 그 정도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40%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전망은 기관들이 경제 지표나 시장 이슈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해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가 완화되거나 부채 한도 협상에 조금이라도 제동이 걸리면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다시 크게 줄어들 거라고 말했는데 파월이 금리 정책에 대해 완화적으로 발언했다고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60%까지 내려갔던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은 다시 90%를 넘어갔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11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완화됐음에도 금요일에 2년물 국채 금리는 변동성을 보이다 소폭 상승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6거래 연속으로 상승해 금요일 장중 3.7%를 넘겨 3월부터 두 달간 이어온 박스권 상단을 확실히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재무부에서 대량의 신규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무부가 부채 한도가 상향되자마자 시중의 채권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만큼 대량의 채권을 발행할지 의문이지만 이미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에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채권을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해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때마다 스윙 계좌에서 채권을 모아가려 합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새로운 한 주의 미국 증시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지만 최근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것을 고려해보면 추가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 증시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와 유튜버들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AI 버블로 인해 상승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 증시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들어 강하게 상승한 것은 맞지만 21년도 말부터 1년 넘게 약세를 보이며 바닥을 다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장세가 AI로 인한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그 자체가 답이지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 해도 개미들의 탐욕이 가득해지고 기관들이 숏포지션을 정리하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장세 때도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전 세계는 셧다운해서 실물 경제는 망가지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고 증시가 오르는 게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20년에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하며 10,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도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와 유튜버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스닥은 16,00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정작 나스닥이 16,000포인트까지 오르니까 버블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나스닥이 20,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람들의 탐욕이 정점을 찍을 때가 증시의 고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경기 침체 타령하면서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비관론자들이 많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비관론자들이 많지만 저가에 묵묵히 분할 매수를 하던 장기 투자자들의 계좌는 양전되고 있으며 마이너스 60%까지 갔던 제 중장기 계좌도 마이너스 8%까지 회복했습니다. 물론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에 계좌는 다시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나스닥은 결국 정고점을 돌파할 날이 올 것이고 우리 계좌에는 큰 수익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좌가 양전된 분들도 지금 너무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 조정이 나와 계좌가 다시 하락한다고 해도 양전했을 때 좀 팔았다 다시 살 걸 하며 후회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적다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현금을 확보해도 되고 변동성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보유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관점과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긴 하락을 버티고 계좌가 양전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각자만의 관점과 계획에 따라 후회 없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